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에는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침공. 돌고래 고구려로 동시대의 역사를 조작 이입하면서 한반도에는 고구려, 중국 북부는 돌골,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으로 고구려, 돌골, 투르크는 모두 동일한 세력입니다. 돌골과 토요콘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돌골은 6세기부터 몽골과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활약한 투르크계 민족이라고 합니다. 몽골과 알타이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봅시다. 다음 백과를 인용합니다. 유연이 몽골에 있었다고 조작했는데 이들 몽골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우선 내몽골이 우리 역사 속에 어느 지역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내몽골, 고려 왕건의 상기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상기에서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하며 용주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있는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과 동일한 의미로 왕부의 중심 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주에 있는 능이 무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칠원 현의 군명을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귀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몽골 지역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몽골의 정체는 대흥 안녕과 타타르 지역에 답이 있습니다. 대흥 안녕, 박연폭포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다.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 시내의 산으로 나온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합니다. 대흥 안녕의 대흥이란 수나라의 수도인 개성의 성이고 안녕이란 안주에 있는 고개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무천이 내몽골로 조작되었듯이 신시개천의 부도 개성, 개경, 안주가 몽골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타타르 달단동이 타르타르 타타르로 의흥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의흥의 군명을 귀산, 귀성이라고 합니다. 상기에서 내몽골이 있었던 무주의 무륵을 귀성이라고 했습니다. 알탄, 달단은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결국 이곳의 지명이 내몽골과 몽골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토요콘을 하남국이라고 했으니 하남의 정체를 밝히고 토본과 티베트의 실체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하남국,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하동의 군명 청하더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토본, 먼저 50을 보자. 우시 트루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선 눈에 심하게 거슬립니다. 이는 다름 아닌 아시 트루판입니다. 넓은 트루판으로 옮기기 전에 초기에 혹은 처음에 혹은 이전의란 의미를 가지는 순우리말 아시 트루판이라는 말입니다. 트루판도 재미있습니다. 순우리말 들판 또는 박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 트루판을 추루판 혹은 추루폰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주몽이 도읍한 곳을 저루폰 혹은 절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려가 확대 발전하면서 넓은 트루판으로 옮기고 나자 처음 있었던 곳을 아시절본, 옛절본, 첫절본이라고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 절본이 트루판인 토본으로 성천은 초계 지명인 성도로 이것은 또한 성씨가 개출된 장령이기도 합니다. 토본은 토, 트, 터, 땅과 번은 반, 환한, 박의 의미로 박터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티, 트, 터는 한글 구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베트는 박터로 티베트는 터 박터가 됩니다. 우리는 통상 박달을 배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박토로 박트라는 박달 즉 밝은 땅입니다. 발해의 로마자 표기는 발흐인데 밝은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새 발해관을 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발흐인 발해의 서쪽에 전략적 신도시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새 발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말이 새 발해관인데 이를 한자로 음치한 것이 새신자를 써서 신안으로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1차 공격, 장안인 한양과 낙양, 경도인 서울의 촉을 기반으로 했던 수나라 양제가 천하를 통일하고자 자신에게 대항했던 평양 세력을 제압하고자 침공했던 것이 현재의 차이나에서 한반도로 침입한 고구려 침공으로 조작되었던 것으로 수나라 군대의 진경로, 국내성, 요화, 요동성, 살수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상기 1차 침공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항상 거쳤던 안시성이 빠져 있습니다. 왜 안시성이 빠져 있을까요? 국내성, 신증동 국여지 상남 평양의 건치 연혁을 인용합니다. 장수왕이 처음 있었던 곳이 국내성으로 장수왕 15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했던 것입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국내성을 부리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부리는 한자의 음으로 보지 마시고 한글의 음으로 읽으면 부리의 의미로 부도, 박도인 박토라는 의미입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이 국원, 중원으로 이것이 있었던 성이 국내성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를 둘러싸고 있었던 성이 박도성인 부도성, 국내성이었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더 인용합니다. 고적이란 그 지역의 유물로 국내성에 등장하는 인주의 장성터가 바로 만리장성으로 이것이 부리성인 부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만리장성이 바로 국내성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만리장성인 줄 아시겠습니까?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부도인 박토에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이 있었던 평안도 의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 중 용만과 송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용만,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의주의 군명이 용만으로 압록강을 또한 용만, 청하라고 합니다. 청하의 지명을 분석해보자.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송산, 개성의 군명 송악이 송산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성의 군명 황도는 사망에 계셨던 천부가 있었던 황제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고구려의 국내성이 만리장성이었다니. 요하, 고란을 또한 요나라라고 합니다. 요지역에 있는 하천이 요하입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와 덕양, 덕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평안도 덕천과 영원의 군명에 거란이 있었던 요안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이 요지역이 있었던 덕양으로 고양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요동성, 요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회에서 북제가 있었던 곳이 서위인 업당의 요동으로 수나라가 요동을 점령하고 요동 궁공에 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북지의 세력들이 평양으로 천대해서 수나라에게 대항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요동이 바로 북제의 고구려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수안의 군명을 요산 장률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역사 속에 요였던 것으로 황해도 수안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요동산, 고을 동북쪽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것이 요동으로 요의 동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요동이 우리 역사 속에 수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왜 사학자들과 대학 교수들은 현 차이나가 만들어 놓은 지명 동북삼성에서 요동을 찾을까요? 그러면 현 동북삼성이 우리의 지명 황해도 수안이었을까요? 우선 요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언어 간섭사 금성천부가 있었던 알터, 알땅의 알, 알알의 알은 존칭의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해 혹은 랄수, 랄하가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우가 되니 그래서 라오해, 라오화, 라오수가 되는 것으로 그 역사 속 만주어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화가 되고 그 요하인 위수 동쪽에 요동이 되고 서쪽이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요동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살수, 평안도 평양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곳은 청천강이라고 하며 청천강이 안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청천강은 청주에 흐른 물이 청천강이 됩니다. 촉을 기반으로 했던 수나라가 천안 안주의 안시성을 기반으로 천부가 있었던 청주에 흐른 물인 청천강 너머의 국내성과 평양을 공격했다가 대패했던 것입니다. 수나라가 공격하는 고구려에 안시성이 빠진 이유를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명장 을지문덕의 내용도 인용합니다. 하루낮 하루밤이란 24시간으로 24시간 내에 450리인 180km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즉 현재 주작된 지리적인 지명에 고려를 맞춘 것으로 평양에서 가까운 거리에 요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덕천과 영원의 군명이 요원으로 요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덕천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성곽 금성사는 천부가 있었던 김해의 금성으로 천부가 요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도 덕천의 산천주에 장안산의 지명이 나옵니다. 장안산 군의 남쪽 25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덕천의 남쪽 25리에 장안에 있는 장안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장안의 풍수 넘어가 바로 평양이었다고 했으니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지리적인 위치가 정확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 수나라와 평양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서로 대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2차 공격. 천하의 황제가 된 수양제가 아직 제압하지 못한 천부가 있는 금성 주위의 요동을 공략하다가 반란까지 당하는 망신살에 뻗치게 됐습니다. 3차 공격. 이로써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실패했던 것으로 장안, 낙양, 서울의 척을 장악한 수나라가 천하 통일을 위해 역사 속 평양과 요하에 있었던 서울의 국내성을 침공했다가 대패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단 한 번도 안시성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 시에는 안시성이 꼭 첫 번째로 등장했었습니다. 수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으로, 이분이 바로 황제국 수나라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 조작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는지요? 수양제의 최후. 자, 이로써 수나라는 최후를 맞이했는데 수양제가 최후를 맞은 강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경기도 강화의 군명이 수양제가 최후를 맞은 강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로는 평양의 명승지입니다. 강화의 부병로와 평양의 부병로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고구려 평양을 침공하고 있었던 수양제가 머무른 곳이 강도라고 했는데 강도는 강화이고 그것이 평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강도란 강양, 강릉, 강성과 동일한 지역으로 강릉의 군명 예국은 예맥 쪽의 예라고 했습니다. 아, 안타깝도다. 천하사의 이름을 올렸던 중앙조정의 황제 수양제가 천부가 있었던 강도인 강화, 강릉에서 운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당나라가 시작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